미국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미국 주식도 3프로TV 미주미와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네. 오늘 장 부사장님께서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도 이벤트가 많은데 우리 장 부사장님도 이번 한 주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이번 주만 바쁩니다. 이번 주만.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갔다가 쭉 미끄러지는 그쵸.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거 보시느라 힘드셨죠.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장이 좋았는데 초반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빠졌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어쨌거나 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네. 어제는 좀 힘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어제 장중 변동성이 많아서 지금 채팅창에도 어제 모 시장 무슨 일이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정리해 드려야죠. 네. 오늘도 잠시 후에는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어제 좀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 면밀히 확인해 보고요.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고 어제 또 이벤트들이 좀 많았었어요. 관련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년 교수와 함께도 월가의 이야기를 통한 미국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자면 파월의 연임으로 높아진 금리 인상 가능성의 기술주. 예, 그렇습니다. 장중에 뭐 엔비디아는 5%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약간의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 비하면 한 8%? 예, 정도의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연임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브레이너드 그 후보보다 약간 이분이 더 매파적입니다. 워낙 그분이 비둘기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10년 국제 수준이 먼저 움직였고요. 움직이다 보니까 야, 내년에 금리 인상 3번까지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지금 전망. 우리가 2번까지는 오케이 2번까지 했잖아요. 오케이죠. 3번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사가 나와주면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행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기술주가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P 500에 0.32% 마이너스 났고요. 다우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나스닥이 1%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뒷심이 상당히 부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죠? M자네요. M자. M자? 네. 약간 M자네. 삐뚤어진 M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우리 또 M자형 탈모도 정말 싫은데 시장이 또 M자.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M자형 탈모 말씀하셔서 갑자기 걱정스러운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빠진 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기준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빠진 걸 본다 그러면 다우만 올라갔기 때문에 대충 기술주가 좀 빠졌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경기 부양보다는 가장 높아진 물가를 잡는 거에 추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입을 했다. 예, 보겠죠. 보통 보게 되면 그 전 대통령이 뽑은 그 연준 의장을 보통 연임시키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싫다 이거죠. 아니, 보통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그 대통령이 오면 앞서서 이제 연임된 분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만 다시 한번 연임하면서 일단 물가에 대한 치중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3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급격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 여동원 앵커 나이만큼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라니까요. 30년이면. 그렇습니까? 제가 곧 마흔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상당히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경기가 다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물가 쪽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걸 한 번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시면 좋은데요.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1.62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게 뭐 연말에 뭐 1.78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때 1.5 수준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렇게 약간 계단식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점점
기술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10년을 국제수익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기술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담되죠.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하지만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네. 올라가서 좀 빠지겠지만 하여간 올해는 내년까지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맵인데요. 딱 여러분들 왼쪽에 1번이 우리 기술주 네.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8, 애플이 28입니다. 뭐예요? 3828? 이걸로 가른 거예요. 어제 시장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뭐예요? 38 광땡? 30. 이게 뭐죠? 38? 아, 저는 38 하면 제 약간 광땡이라기보다는 38 뭐 저기 383? 383. 네, 이런 거 하면서 마음 아플 줄 알았더니 38 광땡이 나왔습니다. 38이 뭐냐면 네. 지금 퍼가 지금 기준인데요. 고차원적인데 전 너무 저급한 예, 표현이네요. 이게 30 이상이냐 네. 이하에 따라 많이 갈렸습니다. 어제. 예, 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일단은 10년 국제수익이 올라오면 대부분 다 퍼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동안 올랐던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을 딱 보여야 될 시기에 또 조정의 빌미가 그렇습니다. 제공된 것 같아요. 딱 맞닥뜨린 거죠. 네.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애플은 왜 올라갔어 말씀하시겠지만 애플은 28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간신히 비껴나갔군요. 턱걸이 올라오는 바람에 일단 올라갔다는 거. 네. 인텔 똑같이 낮습니다. 네네. 그럼 올라갔고요. 그런데 일단은 1번은 다 빠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2번이 희한합니다. 테슬라 높지 않습니까? 퍼가? 그쵸. 근데 올라갔어요.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테슬라는 보이는데 번외죠, 뭐. 번외입니까? 네네, 항상 번외로. 그거라기보다는 어제 모델 S 플레이드에 대한 중추 시에를 전망하면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니오도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약간의 전기차 업종들이 좋은 기사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로 치면 가장 높지만은 일단은 그 예외로 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은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리는 거 하고요. 네네. 지금 결제사가 빠지는 폭이 굉장히 큰데 맞아요. 4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조금 과해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를 본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좀 당분간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가져갈 게 낫지 않을까 그쵸. 말씀드리고 4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왜 올라갔겠습니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니까, 금융주니까 국제금리 올라갔겠죠. 너무 당연한 올라갔으니까. 행보였다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의 특징주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금리에 의해서 주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빠졌던 금융주가 당연히 반등을 하고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가 네.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촉발시킨 게 뭐냐라는 네. 게 중요한데 어제는 파월 연준장이 연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두 가지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뭐죠? 한번 구별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쭉 보시면 그 상승이 녹색이고요. 네. 하락이 붉은색 아닙니까? 아 어제 어제 흐름이군요. 네. 총 20개 종목을 보는 건데요. 네. 딱 보시면 녹색이 많습니까? 붉은색이 많습니까? 딱 봐도 녹색이 많죠. 이게 30 이하의 펄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 이상의 펄을 보유한 종목인데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어제는 저퍼주, 고퍼주의 네. 행보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처럼 다행히 30 이하로 간 종목 올랐지만 정말 정확히 잘라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힘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현재 퍼가 100일. 100 넘어가죠.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365가 있습니다. 위에. 365, 네. 368, 테슬라. 368. 예. 테슬라가 368입니다. 네. 근데 왜 올라갔냐? 다행히도 어제는 깍두기로 올라갔다는 거 깍두기. 다시 한번 말씀. 어차피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전기차는 다른 이슈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테슬라 외에는 다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저께 테슬라 얘기 네. 일론 머스크 뉴스 보니까 JP 모건 수장과 좀 싸우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분이 뭐 버니 샌더스하고도 싸우고 약간의 각을 세우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각을 세우는 분들이 상당히 유명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지 마시기를 네. 권하는데 약간 조금 물론 최근에 시장에는 무관하지만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 분쟁 그 금액이 테슬라의 주가에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부자 증세, 아, 부자 관련 세금 네.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거의 번 거의 절반을 미국이 세금을 내는 많이 많죠. 내더라고요.
우리 여돈 앵커를 본다 네. 그러면 1년에 한 10억을 내야 됩니다. 아, 뭐 10억만 내겠습니까? 반이니까요. 더 근데 이제 냅니다. 사실은 그거를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버핏 그쵸. 같은 분들, 훌륭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부자분들이 세금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배합적이니.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도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작품은 말씀드린 그 결제사에 대한 부분만 따로 말씀드릴 네. 건데 블룸버그 디지털 페이먼트 인덱스가 있어요. 아까 있던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 네. 쫙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올해 연초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차트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주가 워낙 센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늦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느라. 요거를 제가 무려 7분 50초 만에 정리합니다. 아이고. 예, 엄청 오래 걸려. 왜냐면 여러분들 끝난 게 8시입니다. 네. 가격을 맞아요. 넣어야 되기 바쁘시죠.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제약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 우려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자 카드와 페이팔 스퀘어에 대한 불법 인센티브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돈을 준 게 아니냐 네. 하고 하는 기사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월이 연임으로 인해서 규제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아마존과의 비자 카드가 결제 중단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내년에 금리 인상 3번을 전망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비자가 2.63%가 빠졌고요. 마스터카드 역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시면 다 빠졌는데 4일 연속 하락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있는 5가지 이유가 약간의 해소되는 국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종목들 중에서 오늘 오전에 계속 지금 댓글에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9% 하락했던 어펌. 네. 보통 이제 그 페이팔과 어펌을 따로 보시는데 카드 사고 할부기업인데 지금은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왜 하락하냐. 위에 적어놨지 묶여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고 네.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이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서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지면 네. 소비를 좀 덜하겠죠. 좀 움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근데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나가서 쓰는 게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규모가 다르죠. 어펌홀딩스에 나와 있는 할부의 어떤 제품의 구매는 대부분 다 큰 거, 비싼 네. 거 위주거든요. 뭐 제품 산다고 그러면 뭐 TV 산다든지. 네. 근데 그건 직접 가서 보시는 분이 그쵸, 있지 않을까요? 그쵸. 들어보고. 나가서 쓰는 게 훨씬 그런 게 크죠. 있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많은 분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퀘어를 보유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멀리 보시라고 한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제가 세금을 뭐 10억 낸다, 뭐 더 낸다 이렇게 농담했더니 제가 그 NC소프트 4천억이 여돈 낸거다 뭐 이런 농담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50대 됐을 때 저의 목표가 그겁니다. 농담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 참, 네. 저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네. 말씀드릴 거니까. 네. 장비대와 오늘이 막차입니다라고 적으신 분이 계세요. 이걸 매일 올라와요. 매일 올라오는 거니까? 네, 제가 나올 때마다요? 네, 네. 지난번에 애플이 막차라는 얘기 그런 본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최근에 장이 빠지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든지 네. 비자, 마스터카드의 실적 훼손이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성장성에 대한 한계는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면 없는 분들은 네. 과감하게 한 주부터 한 주. 사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 여돈 앵커처럼 1억 10억 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런 아니, 댓글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라고 네, 이해를 네. 드는 거예요. 예를 네, 네. 저처럼 한 주를 사시는 거죠, 그냥. 그렇죠. 한 주가 딱 한 주. 한 다음에 보니까 살만하네. 그다음에 주문 넣어봤더니 편하네. 그리고 밤에 시세를 안 봐도 괜찮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그러면 더 사시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안 그게 하시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왜안 왜냐하면 되죠?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고점에 꼭지를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근데 또 사고는 쉽고. 자,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장우석 부사장. 저 여동원 앵커 저희가 있고 이한희 네. 교수가 있고 또 네. 미주미가 있고 네. 3% 같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니 제가 아침 정오 나와서 다 리뷰해드리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문제 터지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사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 그러니까 한 어려울 주를 때. 사서 내가 경험을 해보라 이거죠. 경험을 해본 예. 다음에 그때 괜찮으면 우리가 보통 맛을 보지 않습니까? 네. 맛을 보시고
좋으면 더 들어가시는 한술 거죠. 딱 떠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관심을 가져보자 미국 네. 주식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가 필요하면 저희가 또 열심히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 장소에서 하는데요. 이게 26일 자정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자정. 예, 27일까지니까 새벽에 아침에 하면 되겠네 하시겠지만 네. 이미 없어졌어요, 이건. 닫습니다. 네, 저희 문 닫습니다. 닫는 네.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자정입니다, 자정 여러분. 12시 닫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서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한담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끝난 다음에 강의를 보시려고 그러면 약간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또 네.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도 좀 변동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그래서 점. 주식은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악도 없고 사실 뭐가 좋은 나쁜지 없기 때문에 네.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은 그거는 뭐 주식의 본질이 아닌가. 그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꾸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정프로님 괜히 소환하셔서 정프로님이 미국 시장 사셨나 이런 글 올리시는데 아닙니다. 정프로님 미국 주식 거의 안 쓰셨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사시려고 하는데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때 작년 여름부터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냐. 네. 좀 조정받으면 사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까지 못 삽니다. 뭐 그분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라는 그런 그것도 얘기를 있지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띠링띠링 여러분 네. 막차입니다. 막차. 예, 제가 막차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네. 왜 홈쇼핑 막차입니까? 같다고. 막차 아니지 예, 않습니까? 막차 아니에요. 네, 언제나 막차 아니에요. 요 차 가면은 다음 차가 오고 또 그 차 가면은 다음 차가 또 오는 게 미국 시장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앞에 좀 많은 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하시는 아니, 우리 아니, 아주머님이 저는 지나가시네요. 좀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요? 밤에 하거나 아침에 하기 때문에 네. 별로 못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럼 낮에 하세요. 낮에까지는 하여간 뭐 저희가 예. 갑자기 불평불만은 하지 저는 말고 개인적으로 저 감사하죠. 위로할 줄 알았더니 예. 아주 감사하세요. 감사.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방송하는 거를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예. 자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또 공부하는 걸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을 또 모시는 걸 감사하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만 오시면은 장 부사장님이 피부 너무 부럽다고. 네,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항상 부럽게. 예. 네. 그 비결도 피부. 뭐 1일 1패. 1일 1패?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라도 또 멀리서 실제로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도 네. 이 방송 나오는 날 잘 못 주무시죠? 네. 그죠? 네. 대부분 다 전원 나오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 네, 준비하시느라고. 아. 네, 맞습니다. 긴장도 되고 네, 그런 거죠. 숫자 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또 외워오시느라 맞습니다. 밤새 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네. 첫 번째 어제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재선임이 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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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영향을 딱 보자 하니 국제금리 오르고 시장 하락하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하셨죠?
네. 예, 일단 뭐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네. 훨씬 더 많이 봤던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좀 지명했던 이유는 현재 통화 정책의 연속성을 좀 유지하고 싶은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바탕이 현재 이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너드 이제 연준 부의장이 됐지만 그분보다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다음 달 진행되겠지만 상원에서 인준받기가 쉬워요.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권 규제나 기후 변화 관련해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인준까지 가기 좀 난항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파월 연준 의장을 결정한 것 같고 결국 금일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명 이후에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약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했고 장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S&P 500도 하락으로 네.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징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 증시가 사실은 단기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난 5일에는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했고 네. 사실 좀 시장에선 잊혀졌는데 19일 날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도 통과했어요. 됐어요? 네네. 교훈이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하반 경직성을 좀 많이 높여놓은 상황인데 결국 파월 연준 의장 지명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는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줬다 봐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사실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내년도 6월이면 사실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의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내년 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지금까지. 2022년 말에. 네,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골딜락스를 염두에 두고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채권 시장은 이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내년 중반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봐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걸 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한 5% 전후 사이에서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테이퍼링이 시행되게 되면 과거 2014년 1월에도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주식시장의 변화는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거는 이기에서 벗어났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런 추구 전략이 일하는 테이퍼링은 사실 과거나 현재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방송 나와서 항상 이제 하반 올 때 좀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시행과 함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좀 해드렸는데 아마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지명된 이후에 일단 금리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빌미로 해서 조금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11월 중순 이후로 시장의 네네. 조정이 나타날 네네. 것이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11월에 조정 보이고 12월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연말에. 그렇죠. 네. 2014년 1월도 그 시행했을 때 당시만 영향을 받았지 네. 그 다음 달부터는 하락한 만큼 올라오고 5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기 그쵸. 때문에 아마 이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좀 흔들린다고 하면 좀 지켜보시다가 네. 그동안 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로 매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연말까지는 지수가 계속
계속 올라갈 걸로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도 있지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네. 2010년에서 2019년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 달은 2.5% 올랐고 12월 달은 0.8% 올랐는데 이게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계절적으로 4분기가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지금 시점부터 한 12월 초순까지는 좀 가파른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또 올라갑니다. 강한 시장의 네. 흐름. 그럼 지금이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인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이 위기는 기회다. 뭐 이 말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활용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좀 빠지면 사보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조금씩 사보고 괜찮으면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사실 이번 주에 좀 챙겨봐야 될 이벤트들이 예. 좀 많아요. 많아요. 특히 뭐 24일, 25일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4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3분기 GDP의 수정치가 나와요. 네.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2.0%였는데 수정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른 2.2%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사실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향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앞서서 23일 날은 또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 3개월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23일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GDP 그리고 이제 12월 FMC 의사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뭐 지금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챙겨봐야 되는 중요 이벤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GDP는 말이죠. 그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분기 끝나고 9월 달에 끝난 그 분기에 대해서 10월 달에는 그 수정 내지는 예상치를 발표하고 네. 아니죠. 전망이나 예상치를 발표하고 11월에는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그거 아까 얘기했던 전망이나 네. 예상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12월에 가면 확정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석 달에 걸쳐서 한다. 네, 맞습니다. 맞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표니까 꼭 보시면 좋은데 네.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 게 네, 우리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챙겨보셔야 될 게 25일 날 발표되는 이제 PC 가격 지수가 네.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난달 수치 자체가 91년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PC 지표가 이제 또 높게 나온다고 하면 PC가 뭐의 약자죠?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인데 이게 사실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 지명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표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들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가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5일 발표되는 PC 가격 지표 역시 좀 챙겨봐야 되는 뭐 경제 지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25일 이제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하면은 또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네네. 부정적이니까 네. 또 네. 조정의 비밀을 네.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요, 네. 위원님. 아까 1.627이었나 근데 네. 사실 원래 전망보다는 좀 낮은 수치 아닙니까? 원래는 연말 가면 뭐 1.8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높은 걸로 봤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그게 연준의 통화 정책 수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이 골디락스를 감안한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상 경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 한 1.5에서 1.6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슬로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제 내년 중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말을 기준으로 2%대까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2%까지? 네.
아마 지금 발표되고 있는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1.5에서 한 1.7 정도 사이에서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트리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2%대 금리까지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얘기 정리해봤고요. 이제 또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많이 소비가 일어나느냐, 또 얼마나 소비가 일어나서 이게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삼을까요? 일단 연말 쇼핑에 대한 기재금이 이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네.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미국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이제 주말 기간 동안에 쇼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면 수치를 보면 네, 인간 맞죠? 예, 인간이죠. 1억 5천 명 정도 염두에 네. 두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상회한 수치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 이제 판매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대략 8.5에서 10.5%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8,434억 달러 정도 전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보다는 높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처럼 증시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쇼핑 시즌을 통해서 올해 하두였던 글로벌 이제 공급망 변명 현상 여부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품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판매액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이전인 10월 전후로 해서 이미 쇼핑을 선구매했던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판매 그 추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보다는 그래도 전자 얘기처럼 일단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의 쇼핑 업체들 주가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경신한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많죠. 예. 뭐가 있죠? 뭐 코스트코. 월마트를 비롯해서 뭐 코스트코 이런 홈디포. 것들도 보면 주가가 그렇습니다. 최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서 한 네. 2달 전부터 좀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뭐 확인을 해보면 일단 기대감은 분명 증시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버 원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제가 네네. 저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 두려워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옷 좀 사입어 5.4 라고 해서 사이버 원데이라고 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절대 저는 지금 인용만 김프로님이 욕하셨어요. 인용만 아니 제가 인용만 한 거죠. 왜 그래요? 아니 저 인용만 한 거고 어제 장일성 선임 매니저가 실망해서 어제 이상한 농담하셔. 근데 한번 딱 들으니까 사이버 원데이. 예, 근데 이게 옷이 아니고 사이버 원데이는 약간 IT 기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실 근데, 수도 근데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는 네, 뭐예요? 뭐- 돈을 프라이. 아이가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피곤한 잠들 게 얼마나 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품을 직구하기도 하지만 주식을 직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 미국 주식 사는 그 현황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주간 단위로 한국 예타결제원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의 주식 매매 동향을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그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서학개미들은 일단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 가장 많이 매수한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억 7,700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로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엔비디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율주행차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사학개미들이 많이 좀 매수한 대표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매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 두 주가들은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또 매수 기회로 삼아서 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아이온큐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또 관심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관심 많아요. 예. 네. 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사실 이제 영화를 볼 때 나올 수 있는 소재인데 네. 예, 그렇죠. 이게 아직은 좀 약간 먼 얘기이긴 하는데 벌써부터 또 양자 컴퓨터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 보니까 네. 역시 좀 빠르시구나.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근데 좀 해보고 제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네. 이해하십니까, 우리 여도은 앵커는? 아니, 좀 못한다니까요. 못합니까?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예. 이과생이세요 혹시? 아니면 문과생인데요. 갑자기 아, 문과 아닙니까? 아유 정말 저도 잘 모르지만 양자 역학을 바탕으로 네. 미래 컴퓨터를 지칭하는데 네. 심플하게 그냥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뭐 컴퓨터. 빠르다. 예, 뭐 이런 빠르다. 얘기 들었는데.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걸 수치로 빠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만큼 땅만큼 빠르다라고 넘어갑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그게 아이온큐가 뜨고 있는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10월 1일 날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의 아이고. 기업들을 보면 뭐 얼트디준이 페이팔, 라운드힐,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 중에 3배짜리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기업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때문에 얼마나 빵 터졌는지 별것도 아니, 아닌데 근데 자꾸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제가 좀 크다 할 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 하늘만큼 땅만큼 빠른 양자 컴퓨팅 관련한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이너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혜택이 11월 28일 자정까지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혜택 중에서 뭐 수강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드리는 것도 있고 가격적인 혜택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핫한 다이어리 3프로 네, TV 그렇습니다. 다이어리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 앞에 달력도 있고 요 다이어리 그리고 펜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뭐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요것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데 이 모든 수익금,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송기령 부장님 강의를 들으셔도 물론 무료로 선물로 받지만 따로 따로 구입하실 수 구매하신 있어요. 분들도 제가 좋은 일 했습니다. 네, 이 그래서, 모든 수익금이 다 좋은 단체로 저희가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이 다이어리가 네. 엄청 구성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시기죠? 사야죠. 하나 더 사서 같이 선물 좀 주시겠습니까? 누굴 선물로 저한테요?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좀 좋은 응원이 일로 필요합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시기 예.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항현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한테 제가 좀 그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를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는 것처럼 최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돈을 얘기하는데 푸는 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못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온라인 쇼핑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이먼데이. 예전엔 집마다 컴퓨터랑이 좀 부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1990년대 네, 초반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에 가서 아, 직장 가서 하는 겁니까? 직장에 가서 컴퓨터가 있잖아요. 직장 집에는 없더라도 그래서 직장에서 몰래 하라고. 그래서 나온 게 사이버 먼데이. 지금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맞죠. 예, 지금은 그렇지만 다- 전통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세일폰 일리는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그냥 자꾸 기다릴수록 딱 이런 거 아닙니까? 딱 기본적인 사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보면 5호 뭐 그런 거 사이즈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많이들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니까 갈수록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할인율이 높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세일 할인폭이 큰 거는 박싱데이라고 그래서 12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물건이 별로 남아 있지 않겠죠. 내 그렇지만 사이즈가 없죠. 할인율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사는 것이 제일 싸죠, 사실은. 네. 자,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 어제 네. 시장부터 보자면 장중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바빴는데요. 네.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괜찮았고요. 특히 S&P 500 모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어요. 장중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나스닥이 먼저 좀 이탈하고 S&P도 괜찮았는데 막판에 한 30분, 20분 정도 나왔고요. 갑자기 보합까지 가더니 쉽게 얘기해서 5시 59분 우리 시간으로 6시 경공 뗄 때는 마이너스 0.00 플러스 하다가 다 끝나고 나 종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0.32%니까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한 채 일단 마감됐고요. 가장 큰 건 역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오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금융주에는 혜택을 봤어요. 금융주 혜택 본 것은 모건 스탠리나 JP모건 올라갔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많은 분들 이미 다 1교시 이럴 때 들으셨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연임이 된 거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 주가 회복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는 바람은 주시장이 좋은 거고 또 한편에 보면 금리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그랬지 않냐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해서 실제로 보면 테이퍼링도 끝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2차례 또 그 후에 또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으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뭐가 상대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소위 기술주들 또 기술주 중에서도 오늘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술주를 우리가 단순하게 기술주 성장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성장주 예를 들어서 알파벳도 성장주죠. 애플도 성장주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런 기업들과 그래서 신규 상장한 기업들 1, 2년 안에 그래서 꿈을 많이 꿔야 되는 기업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면 소위 주식이라는 거는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결국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최근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핫했던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올해 작년 이렇게 해갖고 2, 3년 동안에 IPO한 것들 있죠. IPO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전 선호하지만 에어비앤비도 오늘 10% 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오늘 뉴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과잉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실제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결론은 지나고 보면 오늘 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호사가들 입장? 호사가라고 표현이 맞나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다 그러겠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재임이 됐네. 민주당에서 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의장 됐지만 브레너드. 발음이 어려운 브레너드. 여성분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됐으면 올라갔을 텐데라고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고 언론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딱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역대 연준 의장직 시기에 두 번째로 그림 보여주시면 연준 의장 중에서 두 번째로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볼커 룰의 볼커 아시죠? 네. 볼커 당시가 8년 동안 하면서 연평균 15.6%가 올라갔고 파월 의장은 아실 때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건 간에 실제로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연평균 4년 동안 15.1%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분이거든요. 주시장에서 좋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결과론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서로 다 과민 반응한 것 아니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선물이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장시 출발 상황을 보고 연일 수익이 나오자마자 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30분 내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저도 의아했는데 이 주식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종목이 빠진 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을 때 빠지는 건데 저는 어제 그건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주식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주식이 위험할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냥 맘 놓고 있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늘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똑같은 동전을 양면을 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컵에 물이 있는데 반만 있다는 분이 있고
반이 남았다는 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걸 해석하기는 나름이라서 오늘 아마 주가가 올라갔으면 연임돼서 올랐다 그럴 그렇죠. 거고 떨어졌으면 좀 조금 밀리면 이분이 또 왜 됐나? 금리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오늘 시장은 몇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의 해석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제가 오늘 봤을 때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목으로 보면 딱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랐죠? 오늘요? 올랐죠.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테슬라가 올랐고요. 오늘 이제 GM이 좀 올라갔고요. GM. 포드. 예, 포드도 오늘 다 $20 수준 다시 올랐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5%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리고 우버 뭐 다른 요인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도어대시 그리고 최근에 했던 루비안, 루시드 이런 거 다 떨어졌을 겁니다. 반면에 GM, 포드 이런 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것인데 일단 테슬라 잠깐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도 안 했고 이거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가 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분은 지금 테슬라를 기대하신 분은 주식 분할을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작년 $1,000 언저리 해갖고 분할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이 레딧이나 이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주식 분할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게리 블랙이라는 분은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퓨처 펀드를 운영한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은 자기는 $1,200, 목표 주가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분 얘기는 주식 스플릿 때문에 그 주식 스플릿 그 때문만으로 자기가 이 주식을 좋아하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작년에 3.3%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이. 근데 올해 벌써 7.3%, 4%가 2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신차 기준으로 2025년에 미국의 20% 그다음에 30년에 40%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이제 테슬라가 뭐 마켓시어가 25% 유지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실제로 보면 이 주당 이익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이분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또 이분 얘기는 내년부터 지금 인프라 투자에서 보조금은 $8,000까지 나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메릴린과 텍사스의 공장에서 기가팩토리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 생산 늘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 우버는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데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테슬라는 지금 돈을 버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지금 거의 8분기 연속으로 아마 돈을 벌어 수익 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리비안이나 이런 것들은 10%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떨어졌는데 반면에 또 이게 그러면 시장이 끝이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최근에 우리가 전화 부사장이 사실 이런 쪽에 사실 주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이 또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이거 역시 이것도 적자 회사인데 아마 젊으신 분이나 주식하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차지 포인트거든요. 차지 포인트. 저는 처음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미줌에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차지 포인트인데 이게 한 달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차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차징하는 거 있죠.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기들이 꽤 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나마 제일 그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거고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이 한 3분의 2 정도가 65% 정도가 바이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적자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충전하는 설비는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미국에 꽤 있어요. 꽤 있고 좀 공공시설이나 백화 이런 데 많이 있고 주차장마다 많이 있지만 그거 부족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만 이게 다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것이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오늘의 시장에 한쪽이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오늘 포드가 올라가고 GM이 올라가는 거를 너무 그렇게 굳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상당히 좀 위아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정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뉴스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의아한 얘기인데요. 부사님 혹시 뉴스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가 컨셜레이션 브랜드를 M&A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의아하죠. 네. 저는 둘 다 모르죠. 잘 모르는 회사지만 아시다시피 그 맥주 회사 코로나 맥주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맥주의 모 브랜드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 기준을 보면 수입 맥주 시장의 1위를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는 코로나가 이제 멕시코까지만 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많이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 이 친구들이 또 뭘 갖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와인 있죠, 와인. 네. 수많은 와인 브랜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술을 진짜 모르지만 와인 쪽에서 또 마켓시가 1, 2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요. 근데 몬스터 베버리 이제 부사장이 워낙 좋아하는 그 음료가 되겠고 이 회사의 대주주는 코카콜라입니다. 맞아요. 네, 코카콜라고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따지고 그렇죠.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그래서 상장하기에 뭐 몇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를 합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성사 여부는 모르겠어요. 성사 여부는 아마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그 패밀리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장 큰 이슈라 그러는데 여튼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시장에서 주가는 오늘 다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미국적인 어떤 경영, 미국적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그 결과 아니겠느냐.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 관심거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몬스터 베어블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네, 이게 지금 10년 동안 제일 많이 2010년대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기업으로 알죠. 2010년대 S&P 500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몬스터 베어블리지가. 한때 여의도에서 저 음료를 공짜로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나눴잖아요. 엊그저께도 줍니다. 네, 그래요? 어저께도 줬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됐다고 못 받았죠.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저도 먹습니다만 이게 보통 이제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먹으면 이렇게 몸이 처져 있어. 각성. 예, 각성제, 약간의 그 타우린 같은 게 포함이 돼 갖고 먹으면 바짝 정신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M&A 건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죠,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코카콜라가 결국은 코카콜라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카콜라가 술까지 한다 뭐 이렇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지금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름은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인수합병이 그리고 인수합병 내지 주식 분할을 특히 이제 국장만 하시는 분들도 저도 자꾸 쓰게 되는데 국장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자기네 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분할하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 부사장님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알지만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네, 넘어갑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게 뭐 그게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미국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나쁜 마음으로 인수합병을 흘리고 아니면 분할해서 이상하게 팔아먹고 도망가고 또 넘기고 있다 없다? 분명 있을 겁니다. 분명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 경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를 탓할 수는 없으나 이게 화이트 범죄잖아요. 화이트 범죄인데 주가 관련된 화이트 범죄는 미국에서 최대 화이트 범죄 중에 최고로 칩니다. 최고. 그래서 웬만하면 가명 없는 20년, 40년 훅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꿈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핫한 또 여성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피 하나로 해갖고 모든 걸 살려한다는 그 네. 테라노스의 솜즈? 네,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테라노스. 테라노스인가요? 예, 테라노스라는 그분이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재판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죠. 재판 들어간 게 미국에서 한 뉴스입니다. 이게 한 주식은 뉴스인데. 뭐 상관없지만 그분이 한 뉴스인데 만약 그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유죄로 판결은 되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강요할 수는 없으나 미국에서의 인수합병은 나름 최소한 그런 경영인이 최고 경영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거다. 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수회사가 주가가 빠지니까 일단 당장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돈을 쓰니까. 예, 페이팔이 핀트레스트 인수한다 했을 네. 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오늘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인수회사 주가가 빠지고 피인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인수가 빠지니까 인수회사가 빠지니까 기분 나빠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면 거기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제가 20년 안에 걷던 분은 100년 때려야지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빼먹었죠. 감히 뭐 바로 빼먹 너무 겁먹을까봐 많은 분들이 가명 없는. 아, 가명 없네. 가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뭐 그렇게 보면 앞에 하나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가명 없는 40년, 가명 없는 뭐 120년 그런 건 이제 그 심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지만
가명 없는 말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 중간에. 대통령이 딱 사면을 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금 중대 범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정도 보셔야 될 게 그게 바로 Salesforce.com이 저 회사 이름 뭐였죠? 그 인수한 거요? 슬랙이요. 슬랙 인수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다 호재로 인정되면서 네. 사상제 효과를 가는 것도 나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오늘 네. 오늘 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애플. 네. 애플은 플러스 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굳이 저는 이제 약간의 퍼가 낮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애플은? 진짜 맞죠. 애플이 오늘 7일 연속 올라갔을 겁니다. 7일 연속. 7일 7거래일 연속. 네, 7일 거래일 연속. 7거래일? 7거래일 연속. 그리고 사상제 효과 이제 폭은 줄어들었지만 3일 연속 사상제 효과인데 화면 보여드리면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만큼 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또 많이 더 올라갈까 고민하고 떨어질까 고민인데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엔비디아나 특히 애플만 이런 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진짜 올라가면 누구나 다 아는 주식. 내가 삼성 폰을 쓰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아이폰을 지금 사고 있고 올해도 살까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게 지금 짜증나는 건데요.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월가 목표 주가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평균만 보면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더 올라갈 여력은 없어요. 이것만 보면 평균만 보면 그렇지만 위아래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매수 의견이 26명, 중립의견이 3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 이제 완전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한 3%밖에 안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자체가 우상향이냐 좌하향이 우하향이 이런 걸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딱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혹은 차익 실현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감히 조언은 주가만 보지 마시고 주가에서 다양한 보조 지표 보지 마시고 딱 미국 주식은 이런 숫자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딱 이거거든요. 네. 분기별 주당 이익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겨울 시즌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반짝반짝 제일 위에 그림이죠. 분기별 주당 수익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식 수가 그러니까 3에서 5%씩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요. 주식 수가.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는 거죠. 지금요. 주식 수고요. 분기별 주당 배당금도 또 꾸준히 올려잖아요. 평균 10%. 올해는 10%가 조금 안 됐을 겁니다만 9점 몇 %로 겪가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보시면서 애플을 장기 투자할지 아니면 오늘 밤에 팔고 떨어질 수 있죠. 5% 떨어져 다시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들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점장이 같은 분밖에 없는 거죠. 직업이 다른 분이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만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장기 투자할 건지 단기 트레이딩을 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앞에 분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시간이 짧은데 봐서 부산 기자님 오늘 좀 아무 얘기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이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로 3프로TV에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한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매번 클로징할 때마다 아쉬워요. 아쉬워서 더 하고 싶은데 네. 벌써 일어나셨네요. 들어오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접자 수가 거의 25,000명을 육박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